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중학교 1학년 과학을 가르치게 된 조민환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학을 하기 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었으면은 실질적으로 과학을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과학의 이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는 우리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공부할 거의 모든 과정이 이 네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자, 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떤 파트가 있냐면 보통 물질의 구성 그리고 물질의 운동 등을 보통 우리가 우리가 다루는 게 물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우리가 수학을 좀 더 많이 접하는 파트가 물리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하고 좀 관련이 좀 많이 있어요. 보통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물질의 구성, 그리고 물질의 성질, 물질의 등을 이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과도 꽤 많이 과학 수학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좀 이해할 필요 있고요. 지구과학 말 그대로 이제 지구를 연구하는 거죠.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주를 공부하는 천문학도 여기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너무 쉽죠. 옛날에는 이걸 뭐냐면 생물학이라 했어요. 생물이래요. 생물학. 근데 생명과학은 단순히 생물학뿐만 아니라 자, 우리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생물을 이용한 유전학 생각해서 생명공학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단원에 과학과 우리 생활을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걸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단원은 말고 지구과학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계를 먼저 이야기 되는데요. 지구계는 자 우리가 이해를 해봐요. 우리 지구 너무 쉽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 어이스 그리고 계는 뭐냐면은 바로 시스템이에요. 어떤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이 바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지구의 구성 요소는 뭐냐? 지구계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성요들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자연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직권은 우리 땅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자, 뭐 땅이 흐물흐물하거나 기체로 된 게 아니라 단단한 땅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육지라 부르는. 그래서 생명체에게 서식자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땅에 그 자리를 잡고 살죠. 그리고 기권이나 수권보다 부피가 크다. 부피가 크다. 이제 부피라는 개념도 이제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즉 차지하는 공간이 넓다. 수권은 당연히 물 숫자겠죠. 그래서 바다, 빙하, 호수, 강호수 등의 지구에 있는 물입니다. 직권보다는 이제 넓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바다 같은 경우는 전체의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다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땅인데, 자 바다가 수권의 대부분을 그 중에서도 수권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기권 말고 그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부하는 게 지구 대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권의 요소가 모여서 우리는 기상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생물권, 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곳이 아직까지 지구밖에 없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얘기하는 것이 자, 생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자, 생태계 기억납니까?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에는 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이것이 모여가지고 먹이사슬을 이루고 먹이 그물을 이룬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직권, 수권, 기권, 즉 땅, 물, 공기층에 걸쳐가지고 넓게 부포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권은 뭐냐면은 자, 이 지구 기권, 대기권의 바깥 영역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는, 그렇지, 우주라고 부르는 자, 공간을 보통 기권의 바깥 공간, 외권이라 부릅니다. 자, 보통 여러분 우주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보통 우주는 우리 지상에서부터 약 100km 고도에서, 고도 100km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100km 이동만 올라가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우주 비행사라고, 우주인이라고 보통 우리 부르는 게 이 기준이다. 그래서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하는 게 외권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직권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기권은 지구 내부, 우리가 땅의 그 지표를 조사하는 거랑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가장 간단한 게, 그렇죠, 직접 파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시추입니다. 시추. 그리고 화산, 우리 화산 잘 알죠? 볼케이노.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지구 내부를 물질을 조사하는 게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 대표적인 게 지진파를 분석하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는 게 지진이죠. 지진이 발생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전달되는 지진파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 지진파를 통해서 여기가 연합 지반이구나, 아니면은 여기가 단층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운석이라는 게 있어요. 운석이 뭐죠? 그렇죠. 외권에서 우주에서 날라들어서 타고 남는 물질을 자, 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 내부 물질과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진 운석을 연구해서 우리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 거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지진파를 분석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왜 그냥 시추는 어때요? 시추는 직접 파고들어요. 근데 우리가 시추를 하려면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땅을 파고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화산 분출물도 항상 화산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하여튼 지진파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진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를 분석하는 거다. 즉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돼요. 또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전달 속도가 달라집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지진파를 종류해 가지고 S파, P파 또는 학교에서 안 나오는 PL파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형의 종류에 따라서 전달되는 매질과 전달되는 물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의 구조와 각층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시추를 하는, 즉 지구 깊숙이로 구멍을 만드는 시추공이라고 합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팝니다. 그리고 화산 분출물은요, 자, 우리 제일 밑에 화산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마그마죠. 마그마에서 연약 지반에서 자, 용암이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강아지 옆에 있어가지고. 나와서 자, 나오는 물질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 보시는 거는 P파, S파, PS 써졌죠. 이게 바로 지진파를 이야기하는데, 지진이 발생할 때 나오는 지진파로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자, 이것은 화성에서 지금 탐사 중인 탐사선인데요.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근데 이 탐사선의 목적이 뭐냐? 바로 화성에서 나오는 지진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보면요, 마스 윈드, 화성 바람 소리, 그리고 약한 화성 지진 같은 파형, 그리고
로봇의 그 팔에 나오는 진동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아, 화성에도 뭐가 나온다? 화성에도 지진파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것이 모두 지구에서 발견된 다른 행성의 다른 천체에서 온 자, 운석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바로 지진파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운석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권의 층상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지권, 그 땅 부분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달걀을 생각하면 돼요. 달걀 우리 껍질이죠. 이 달걀 껍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지각이에요. 굉장히 얇죠. 그리고 달걀 노른자는 멘틀에 해당됩니다. 아, 노른자 흰자 달걀 흰자는 멘틀에 해당돼요. 굉장히 깊이가 깊죠. 여기도 멘틀도 지각이 5에서 35km 정도의 두께라면 멘틀은 35에서 2900 지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외핵과 내핵은 자, 노른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5100m 그리고 5100km, 6400km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지각도 보면요. 지각도 바다 부분을 바다 부분을 해당하는 해양 지각 그리고 대륙에 해당되는 대륙 지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판과 멘틀의 상부 구조해를 합쳐가지고 뭘로 나뉘냐 바로 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문이 뭐다? 모호면. 원래 이름은 모호로 비치치면인데 그 발견된 이름 따라서 간단하게 모호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지각은 상태가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암석으로 지구의 겉부분으로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이 돼요. 두께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죠. 일본은 무슨 지각? 보통 해양 지각에 해당되는 부분에 판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진이 많이 나요. 근데 우리 보통 우리 한반도는 어디 있다? 유라시아판이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륙 지각 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진이 덜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멘틀은 고체인데 엄밀히 말하면 고체인데 거의 반액체성 고체예요. 그래서 마치 그 젤리처럼 둥둥 그 지각을 둥둥 뜨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두께가 가장 두껍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지각보다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냐? 철, 그리고 니켈 다 뭡니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 금속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강력한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내핵은 고체로 있고 유일하게 고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액체로 된 부분이 어디다? 바로 외핵이다. 보통 외핵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잖아요. 어우씨. 왜 그러지? 보통 아우터 코어라고 하고, 자, 내핵은 안쪽에 있다. 그래서 이너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틀은 말 그대로 멘틀이에요. 멘틀. 그리고 지각 같은 경우는 땅 기자 쓰잖아요. 그래서 얼스 크러스트라고 합니다. 혹시 그 예전에 아이스크림 중에 크러스트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있을 건데 하여튼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겉부분 이래 해가지고 크러스트 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에 한번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구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번 보는데요. 모형의 반지름을 16cm로 정합니다. 원래 그 지구의 반지름 얼마였어요? 지구의 반지름 6,400km였어요. 이거를
16cm로 정해가지고 자,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비례식을 이용해서 모형의 각층의 두께를 계산합니다. 지구의 반점은 6,400km예요. 그 모형의 반점이 16km니까 각층의 실제 두께와 모형의 두께 사이 비례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각은 0에서 35km인데 실제 두께는 35km예요. 그래서 도형의 두께는 자, 그래서 얼마가 돼요? 0.09cm가 됩니다. 엄청 1cm가 아니라 1mm도 잘 안 되죠? 자, 멘틀은 35에서 2,900km예요. 실제 두께는 2,865km입니다. 그래서 모형의 두께는 7.16cm가 됩니다. 외핵은 2,900에서 5,100km가 되니까 실제 두께는 2,200km가 됩니다. 모형의 두께는 비례식으로 5.5cm. 내핵은 1,500에서 5,100에서 6,400이니까 1,300km가 되겠죠. 이거는 두께가 3.25cm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명의 필름 꼭지점의 지구 중심 0을 표시하고 자 1에서 계산한 각층의 두께에 맞춰 홀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투명 필름을 잘라서 원볼 모양을 만든 다음에 각층마다 다른 색깔의 고유 차력을 채워 모형 만드는데 문제가 뭐겠어요? 그렇죠. 지각 자체가 너무 얇죠. 0.1mm, 0.1cm도 안 돼요. 1m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는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략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외액은 무슨 상태였어요? 그렇죠. 외액은 액체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자, 이 모형에서 액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잘 없겠죠. 그래서 자, 그걸 감안하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은 정리를 해봅시다.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권에서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은 뭐겠어요? 그렇죠. 지각이죠. 두께가 가장 두꺼운 층은 멘틀이죠. 직권에서 자 부피가 가장 넓게 차지하는 부분이 뭐겠어? 그렇죠. 이것도 멘틀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의 상의작용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그 요소들은 자 지구계에서 각 요소들은 그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면서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A 봅시다. A 문제 봅시다. 직권과 기권, 즉 땅과 공기층이죠. 화산이 폭발하며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가지고 지구의 기온을 낮아지는 영향을 끼칩니다. 자, 대기권은 생물권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기권의 기체를 이용해가지고 생물이 호흡이나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외권, 지구 바깥에는 우리 대기층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우주의 물질이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빛을 내면서 타는 위성이 관찰이 되죠. 자, 수권과 기권은요. 수권에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태풍, 잘 아시죠? 태풍이 발생한다. 그리고 수권과 생물권, 물에서 생물체가 물에 사는 생물체가 혈시를 제공하고 물을 공급받죠. 수권은 자 강물의 파도가 지표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직권의 물질을 이동시키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도 공부했을 거예요. 자 강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 어떤 물질이 운반되는 과정이 뭐죠? 그 처음에는 깎이는 침식, 그리고 그것이 침식된 게 운반되고 다시 쌓이죠. 퇴적. 자, 직권은 생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직권은 생물에게 석식제를 제공하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자, 이러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